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폐가에서 나를 따라왔던 아줌마. 어릴 적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친구 3명과 함께 뒷산 깊은 곳에 들어간 적이 있다. 30분 정도 걷자 폐가가 나타났다. 우리들은 잔뜩 들떠서 폐가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방이 3개인 집이었다. 거실에는 야한 책이 몇 권 놓여 있어서 친구들은 기뻐하며 책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닥 흥미가 없었기에 옆에서 곁눈질이나 하다가 다른 방에 들어가 보았다. 다른 방에 들어갔지만 딱히 가구 같은 것은 없었다. 단지 벽장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벽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약간 뚱뚱한 아줌마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생각조차 못한 모습에 공포라 의문보다는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지만 몇 초 있어도 아줌마는 등을 돌린 채였다. 나는 이대로 조용히 벽장 문을 닫으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에 손을 댔다. 그런데 벽장 문에 손을 댄 순간 아줌마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아줌마의 얼굴에는 눈알이 없어서 눈 부분이 검은 구멍이었다. 벌린 입 안에는 이빨이 없었다. 그리고 얼굴 전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도망쳤다. 계속 울면서 집까지 돌아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냉정을 되찾아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산속 깊은 곳에 간 것을 혼날 것 같아서 나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집에 도착한 나는 공포를 치우기 위해 게임기를 켜고 게임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게임기가 있는 방에는 벽장이 있었다. 게임을 하는 도중 벽장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벽장이 살짝 열리면서 아까 그 아줌마가 보였다. 나는 졸귀하면서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울며 매달렸다. 벽장에 아줌마가 있어. 어머니는 나를 달래고 벽장을 확인하러 갔다. 나는 무서워서 부엌에서 혼자 서 있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말하며 오셔서 나는 조심스럽게 확인하러 갔다. 어머니는 벽장을 연 채로 어디에 아줌마가 있다는 거야? 라고 물었다. 하지만 아줌마는 아직 벽장 안에 있었다. 그리고 눈알이 없는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거기서 나는 기절했다. 그 이후로 나는 벽장이 있는 방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 지금도 벽장 안에 아줌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워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3번 그 아줌마를 봤지만 볼 때마다 조금씩 벽장에서 나오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사라진 남자. 그 옛날 언니는 남자친구와 언니의 친구 커플과 4명이서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한 것 같다. 친구 커플의 남자는 조금 영감이 강한 사람이라 귀신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눈물이 나온다고 했다. 한참 드라이브 중인데 갑자기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보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평상시와는 달랐다. 그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말한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도 그냥 세워달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할 수 없이 갓길에 차를 대고 그에게 이제 괜찮아?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앞으로 내가 뭔 짓거리를 해도 너희들 안 도망칠 거지?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물론 친구끼리의 우정도 있고 그의 모습을 보면 도망칠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안 도망갈 거야 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 잡혔어. 모두들 그의 발밑을 보자 차 바닥 아래에서 하얀 손이 나와서 그의 양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언니는 안 도망간다는 말도 있고 무서운 나머지 소리를 지르며 차에서 내려 도망쳤다. 언니를 필두로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다. 차에서 잠시 떨어진 곳까지 달려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계속 기다려도 내릴 기미가 없었다. 모두가 자동차로 돌아가 보니 내리는 모습도 못 봤는데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그 후로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행방불명 중이다. 세 번째 이야기. 뺑소니 목격자.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뺑소니를 봤다고 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차를 몰고 집에 가던 도중에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차 앞에 쓰러진 여자를 급하게 트렁크에 넣는 장면을 우연히 봤다는데, 트렁크에 여자를 넣으면서도 비틀비틀거리는 게 음주운전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왜 신고를 안 했냐는 말에 자기도 음주운전한 거 걸릴까봐 그랬다고 말하는 게 참 한심했다. 이후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던 도중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발견했다. 어젯밤 1시경에 흰색 아우디가 25세 은행원 김모 씨를 치고 시체를 몰래 트렁크에 실은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래 번호로 전화를 달라고 써져 있었다. 아마도 녀석이 봤다는 사건이 이거인 것 같아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는 녀석에게 메시지로 보내서 네가 본 게 이거 아니냐고 물었다. 잠시 후 답장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한 게 걸릴 것 같으니 전화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왔다. 답장을 본 나는 네가 처벌받는다 해도 그놈보단 적게 받고 네가 신고 안 하면 피해자의 가족은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다시 답장이 왔다. 알았어요. 일단 전화해 볼게요. 전단지에 써진 번호로 일단 신고는 하려는 모양이다. 녀석의 운전면허증에겐 안 된 일이지만 옳은 일을 하게 한 거니 좋게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다음날 녀석이 알바를 안 나왔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집 전화도 핸드폰도 안 받는다. 또 다음날이 돼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전단지는 피해자랑 경찰만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죽을 뻔했다. 아직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때 국민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롤러스케이트가 유행을 했더랬죠. 제 사촌동생이 가지고 있어서 빌려서 타려고 나왔더랬습니다. 사촌동생네 집 밖에는 쌀전이라고 불리는 차 주차장이 넓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스케이트 줄을 매고 있었어요. 거기서 타려고 말이죠. 한참 줄을 매고 있는데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키자 코스로 후진을 하더라고요. 전 당시에 날 받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줄을 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쿵 하는 소리가 나고 그 승용차가 제 뒤를 받아버렸어요. 그때 롤러스케이트 바퀴 때문인지 그대로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나와서 저를 끄집어냈고요. 안 다쳤니? 라는 말에 저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사고 난 사실을 집에 들킬까 두려워서 괜찮다라고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죠. 그 승용차는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롤러스케이트 이야기가 나와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했더랬죠. 그랬더니 친구가 너 죽을 뻔했네 라더라고요. 그때 아직 어려서 차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 괜찮았어 라고 하니까 친구가 말하기 네가 중앙 쪽에 들어가서 살았지. 바퀴 쪽이면 어쨌겠냐.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차바퀴가 나를 깔고 가는 상상이 시작되면서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는데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